경찰이 여자 어린이들의 112 신고 전화를 묵살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성인 남성에게 위협을 느낀 아이들이 출동 요청을 했지만 경찰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도내에도 신당 창당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천정배 의원 지지 모임 출범식에 천여 명이 운집하며 새 과시에 나섰습니다. 아파트 업체가 투기적으로 구입한 택지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비싼 택지비를 고분양가로 빼먹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건장한 남성이 초등학생 여자아이들에게 접근해 양말을 벗어달라고 끈질기게 요구하는 상황,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위협을 느낀 아이들이 경찰에 신고까지 했는데 경찰은 신고를 묵살하고 현장에 나와보지도 않았습니다. 김하연 기자입니다. 지난 6일 오후 전주의 한 놀이터에서 함께 놀던 11살 이모양 등에게 한 30대 남성이 접근했습니다. 일반 남성보다 큰 키에 덩치가 있었던 남성은 여자아이들에게 수차례 양말을 벗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이들은 남성을 피해 다른 놀이터 쪽으로 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애들이 그래도 무섭다고 해서 경찰에 신고하자고 해서 제 핸드폰을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하지만 경찰은 이 같은 아이들의 신고를 받고도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습니다. 112 종합상황실 근무자가 현장 조치가 필요 없는 하위 코드로 처리하고 아예 출동 지령을 내리지 않은 겁니다. 당시 녹취록에 따르면 아이들은 수차례 장소를 확인하는 경찰의 물음에 정확히 답했고 위험한 사람임을 암시하는 말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집에 일찍 들어가라는 말로 신고를 묵살했습니다. 그 정도에서 멈췄으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이게 조금 더 진행을 했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건장한 남자가 초등학교 여학생들 대상으로. 경찰은 보호자의 항의를 받고 나서야 관할 파출소에 출동 지령을 내렸습니다. 최초 아이들이 신고를 한 시각은 오후 3시 1분. 허술한 대응 속에 초기 대응 시간을 훌쩍 넘기고 1시간 반 후에야 도착했습니다. 붙잡힌 37살 박모 씨는 상습적으로 여자아이들에게 양말을 요구하며 접근해 즉결 심판에 넘겨진 전력이 있는 남성으로 인근 아파트에는 주의 문구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현재 현행 범인이 아니었고 그냥 양말을 달라고 한 거니까 그 상황에서만 생각한 거지 양말 달라는 게 약간의 이상 징후가 있다 그렇게 판단을 못한 것 같아요.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국민의 안전선인 112 신고 시스템은 가장 약자인 어린이에게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신성여객 법정관리 신청과 관련해 버스 공영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주 시내버스 완전공영제 실현운동본부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전주 시내버스 5개 업체 중 4곳이 전액 자본 잠식 상태라며 이 상태에서 버스 회사들이 보조금 인상만을 요구하는 것은 기만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신성여객 사태를 계기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공영제 도입과 버스 노선 개편 등을 주장했습니다. 어제 전남과 전북에서 천정배 의원을 지지하는 희망연대가 잇따라 출범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탈피한 호남 중심 야권 통합신당 창당 움직임이 본격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정세환 전 국회의원이 주도하는 전북희망연대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출범식은 현 야권에 대한 민심을 반영하듯 천여 명이 운집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전북희망연대는 현 새정치민주연합을 대체할 개혁적인 신당을 만들겠다며 견인차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전라북도 발전, 총선 승리, 정권 교체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새로운 정당, 새로운 정치 질서로 변환이 필요하다. 이런 걸 촉구하기 위해서 내년 총선 승리와 내후년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야권 단일 정당 빅텐트론에 무게를 뒀지만 친노 문재인 대표 측근 인사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역사를 위해서 미래의 꿈과 희망을 위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무엇을 해왔는지. 출범식에 축전을 보낸 무소속 천정배 의원은 이달 중순쯤 창당 행보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총선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면 도내 정치권을 비롯한 야권 진영의 정계 개편이 연말까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은
공식적인 논평을 내지 않았지만 신당 움직임에 내심 불편해하며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연대에 참여한 인사들 가운데 기존 정치 무대에서 물러난 인물들이 다수 포함돼 참신성이나 개혁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어 향후 신당 추진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혁입니다. 40년 만에 맞는 극심한 가뭄에도 당분간 도내 생활용수 공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는 현재 도내 주요댐의 평균 저수율이 28%에 불과하지만 용담댐과 섬진댐은 내년 상반기까지, 부안댐과 동화댐은 내년 10월까지 생활용수 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19개 지방상수도도 내년 장마철까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대적인 물절약 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주시는 북부권 개발의 마지막 단추인 예비군 훈련장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예정지인 완주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사업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 송천동에 있는 전주 예비군 훈련장. 근처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잇따라 들어서면서 이전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인근에 있던 육군 35사단이 임실로 전주 항공대대가 도도동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는 12,000세대가 들어서는 에코타운 개발이 진행되는 상황. 마지막 남은 군부대인 예비군 훈련장의 이전 여부가 전주 북부권 개발의 최대 관심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주시는 훈련장을 완주 봉동에 있는 다른 군부대 인근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군대대가 완주군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완주군과 협의해서 주민을 설득해서 이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예정지인 완주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전 설명회에서 훈련장이 들어서면 사격 소음으로 주거 환경이 악화되고 주택 개발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전주시는 사격장 방음벽을 강화하고 농로 포장과 하수관 설치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마음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급기야 전주시가 마련한 부대 이전 설명회도 파행을 빚으면서 향후 전망을 어둡게 했습니다. 전주 발전을 위해서 왜 완주군에 희생을 해야 하는지 저희는 그 이유를 절대 동감하지 않습니다. 완주군은 주민들의 뜻을 따르겠다는 입장이어서 올해 예비군 훈련장 이전 동의를 끌어내겠다는 전주시의 일정이 지켜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아파트 업체들이 비싼 가격에 택지를 사들여 이를 소비자에게 전가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전주시는 광주 제1건설이 요청한 만성지구 신규 아파트 분양가 심사에서 업체가 전북개발공사로부터 매입한 택지비와 표준 건축비를 기계적으로 합산해 815만 원 이하로 분양가를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심사위원회 내부에서도 주택업체가 비싼 가격에 응찰해 택지를 구입한 만큼 이는 업자가 떠안아야 하지 소비자에게 고분양가로 전가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북 지역의 체불 임금이 200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발생한 체불 임금은 202억 원으로 5,520명의 근로자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주지청은 해마다 체불 임금이 30-40%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악덕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 하반기 투자 설명회가 어제 군산 새만금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투자 설명회에서는 350여 명의 기업 관계자들을 상대로 군산 국가산업단지와 인센티브 지원을 소개하고 부안의 지역 관광 자원과 새만금 관광 레저 산업의 연계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또 오는 2019년까지 1조 5천억 원이 투입되는 합성 천연가스 제조 공장과 새만금 최초의 레저 관광 분야의 투자 협약도 진행됐습니다. 익산 지역의 공립유치원 신설 문제가 결국 여론조사로 추진하게 될 전망입니다. 공립유치원을 추진하는 교육당국에 맞서 사립시설들이 강하게 반대하기 때문인데요. 여론조사가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익산에서는 교육당국의 공립유치원 설립 추진에 대해 사립시설들의 강한 반대가 지속돼 왔습니다. 민간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익산 공립유치원 설립을 위한 공공토론위원회는 그동안의 갈등 조정 노력이 결렬됐다며
시민 공론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학부모들을 위해 공립유치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교육지원청과 원화 모집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사립유치원 등의 반대가 맞서고 있어서 결국 선택은 시민들의 몫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여론조사는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해 오는 20일과 21일 이틀 동안 전화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민의 지혜와 시민의 판단으로 이 사안을 해결하고자 공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들로 구성된 익산 영유아 교육평등대책위는 공론조사 자체가 무효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립유치원 건립은 유아교육과 보육이 통합된 이후에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무효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도의 예산 심의를 통과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절차를 저희들은 끝까지 중지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공립 단설 유치원 추가 설립을 바라보는 익산 지역의 시민 여론이 어떻게 나타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수능 시험일인 내일 수험생들의 편의와 교통소통을 위해 공무원 출근 시간이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늦춰집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시험 당일 오후 1시부터 1시 25분까지 영어 듣기 평가 시간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협조해 줄 것을 시군에 요청했습니다. 한편 수능 시험을 하루 앞둔 어제 6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문답지가 도착해 시험일 새벽 62개 시험장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전주 시내 법인택시 노동조합이 수능일에 수험생 무료 수송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전주시는 법인택시 기업별 노조연합회는 수능일인 내일 아침 6시부터 8시 10분까지 법인택시 1,010대를 투입해 수험표를 지참한 수험생에 한해 시험장까지 무료로 태워주기로 했습니다. 수험생들은 당일 아침 무료 수송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을 골라 탑승하거나 곰돌이콜과 전주콜에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축구 경기와 전주 관광을 결합한 새로운 여행 상품이 선보였습니다. 전북현대는 전주시 코레일 전북본부와 KTX 전주 한옥마을, 전북현대 축구 기차여행 상품을 개발해 오는 21일 성남전과 홈경기에 처음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호남선 KTX 용산역을 출발해 한옥마을과 한제박물관 등을 돌아본 뒤 전북현대 축구 경기를 관람하는 일정의 이번 여행 상품은 축구 응원과 전북 관광 확산의 계기로 기대를 모을 전망입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농업기계 박람회가 김제 벽골지에서 열려 농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도내 유일의 전시 컨벤션 센터인 군산 새만금 컨벤션 센터에 방문객들이 몰리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 시군 소식 이흥래 기자입니다. 농경문화의 발상지인 김제에서 어제부터 열리고 있는 농업기계 박람회에는 전국 180개 우수 농기계 업체들이 기본 농작업 기계에서부터 최첨단 ICT 융복합 농기계와 시설 자재 등 370여 개의 기종을 전시해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귀농 귀촌 홍보관을 비롯해서 기업 유치 홍보관과 먹거리 장터도 열려 많은 관람객이 찾아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 최대의 농기계 박람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군산 새만금 컨벤션 센터가 올 들어 대규모 학회와 전시회 개최 등으로 10월까지 7만여 명이 방문해 도내 마이스 산업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학 분야를 비롯한 각 부문의 학회 등 대규모 인사가 참여하는 행사가 많아 숙박업소와 요식업소가 붐비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이 매년 전국에서 16만여 명이 찾는 혁신도시 내 지방행정연수원을 쉽게 찾고 도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10개의 도로 표지판을 설치 보완합니다. 완주군은 새 도로 표지판 설치로 지역 이미지 향상은 물론 주민 생활도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창군 새마을 지도자 100여 명이 홀로 어르신과 지역 저소득층 등 600여 가정에 전달할 행복 나눔 사랑의 고추장 담가주기 행사를 벌였습니다. 또한 익산시 간부 공무원과 시의원 그리고 공무원 노조원 등 40여 명도 공무원 노조가 마련한 연탄 3,000장을
동산동 지역 15세대에 전달했습니다. MBC 뉴스 이흥래입니다. 도내 사망자 10명 중 7명은 화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 지역 사망자 13,563명 중 9,817명이 화장으로 장례를 치러 72.4%의 비율을 보였습니다. 지난 2009년 처음으로 50%를 넘은 뒤 매년 증가 추세이며 도내에는 전주와 군산, 익산, 남원에 21개의 화장로가 갖춰져 있습니다. 도내에서 운영하는 혁신학교가 130곳으로 늘게 됐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올해 심사를 거쳐 초등학교 20곳과 중고등학교 7곳을 포함해 모두 27곳을 혁신학교로 추가 지정했고 이에 따라 도내 혁신학교는 모두 130곳으로 늘게 됩니다. 올해 선정된 혁신학교는 앞으로 3년 동안 운영되며 3년 뒤 종합평가를 거쳐 재지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전라북도가 새만금 농생명단지의 전력시설을 지중화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경관 개선과 무인 헬기를 활용한 농작물 재배를 위해 새만금 농생명단지는 전력시설이 지중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사업비가 3배 더 소요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2014년에 수립한 새만금 기본계획에 따라 지중화할 수 있도록 국회 예결위 과정에서 사업비를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길가에서 준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로 38살 이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달 3일 새벽 3시쯤 전주 선호성동의 한 병원 앞길에 떨어진 28살 백모 씨의 체크카드를 주운 뒤 4시간 동안 편의점 등에서 4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한 혐의입니다. 전주지방법원은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34살 임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7월 새벽 전주 시내에서 전화통화를 하던 19살 A양을 갑자기 껴안고 이를 제재하려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중소기업이 대학과 연구소의 첨단 장비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전북지방 중소기업청은 전북대학교와 자동차 기술원 등 도내 13개 대학 또는 연구소와 협약을 맺고 첨단 연구 장비를 중소기업에게 개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청에서 장비 이용 바우처를 발급받아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정상 이용료의 3분의 1 가격에 연구 장비나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수험생 간식인 쌀엿을 홍보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어제 대입 수능 시험을 앞둔 동암고 등 전주 시내 6개 고교 수험생들에게 우리 쌀로 만든 전통엿 2천여 개를 전달하고 쌀엿의 우수성을 소개했습니다. 쌀엿의 엿당은 두뇌 활동을 돕고 스트레스성 배탈을 막는 데 효과적이어서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집에서 엿고는 냄새가 난다는 옛말이 있다고 농진청은 설명했습니다.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뜻깊은 병영체험 행사가 열렸습니다. 육군 35사단은 어제 장애 후 76명을 비롯해 자원봉사자와 사회복지사를 초청해 국군 도수체조와 제식훈련, 서바이벌 페인트탄 사격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올해로 11번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장애인의 자신감을 키워주고 폭넓은 사회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 준비했습니다. 클라무 오케스트라와 전북 발레 시어터가 함께하는 발레 호두깎이 인형이 내일 부안예술회관에서 공연됩니다. 군산 시립교향악단은 내일 군산시청 로비에서 시민들을 위한 음악회를 엽니다. 익산과 성남 교류전이 오늘부터 18일까지 익산 예술의 전당에서 마련됩니다. 전북 작곡가협회는 내일 우진문화공간에서 창작 가곡 발표회를 엽니다. 전주 갤러리 수문 오는 28일까지 젊은 작가들의 한 일탈을 꿈꾸는 기획 전시를 선보입니다. 농업인의 날 기념 행사가 오늘 전주 오펠리스 등 도내 각 시군에서 열립니다. 군산대학교가 오늘과 내일 해양과학대와 지스코에서 근대 수산교육 시행 100주년 기념 행사를 엽니다. 사회적 기업 마당은 오늘 공간 봄에서
풍류 피아니스트 임동찬과 함께하는 수요 포럼을 진행합니다. 한국 여가 레크리에이션 협회 전북지부는 내일 전주 전통문화관에서 시니어를 위한 동행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동학농민혁명 제121주년 기념식이 내일 동학농민혁명 3례 봉기 역사광장에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옅은 안개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완주 18도, 전주 17도, 군산 16도 등 15도에서 18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